혹시 이런 축구 역사가 있었을까요? 유럽 5대 리그를 1년마다 옮겨 다니면서 평정하는 선수요. 아니, 김민재가 축구 역사에 전무후무한 선수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K리그 출신 선수가 월클된 최초의 선수,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었던 선수가 월클된 최초의 선수, 현재 기준 유럽 3개의 리그를 1년마다 옮겨 다니면서 평정하는 유일한 선수. 네. 나폴리에서 3년 보장 계약에 플러스 2년, 총 5년을 계약했는데, 그런데도 1년 만에 미넨으로 이적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미넨도 평정할 기세인데, 어차피 바람급 연봉도 아니고 미넨도 1년 만에 평정하고 다음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건요. 네. 아니, 메뉴에서도 메뉴 필요로 하고 B클럽도 어떤 팀도 김민재가 필요하고 돈다발 들고 데려오고 싶을 선수니까요. 김민재가 이번 7라운드에서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대활약을 하면서 독일 매체들에게 극찬을 받았는데요. 그 소식에 앞서서 김민재가 총 9경기에서 778분을 뛴 상황입니다. 그렇게 체력 좋고 활동량 좋다는 클루셉스키보다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로메로보다는 120분을 더 많이 뛰었습니다. 그것도 3, 4일 간격으로 출전하고 역할도 김민재 폭은 더 넓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을 아무 문제 없이 따라왔습니다. 민재야, 이번엔 인터뷰 잘하자. 김민재는 그 9경기 모두 선발 출전을 했고, 초반 2경기를 빼면 전부 다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그야말로 미넨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게다가 데리흐트가 또 종아리 부상을 당해서 앞으로도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니 A매치 휴식기 직전 프라이부르크전마저도 출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엔 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라는 걸 증명하면서 올 시즌 내내 투엘 감독의 원픽 수비수로 선발 출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평정 맞지 않을까요? 최근 프라이부르크전에서 김민재가 보여준 활약은 혼자서 무려 170개의 패스를 시도해서 92%의 성공률로 157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는 활약을 했는데요. 아무리 수비부터 빌드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중앙 수비수인 김민재가 패스 157개를 한 건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경기 후 김민재 본인조차 이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삼선 미드필더로 출전한 고레츠카의 패스가 51개였는데 김민재가 그보다 3배 더 많은 패스를 성공시킨 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우파메카노도 김민재에 이어서 패스 103개로 엄청나게 많은 패스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김민재는 그보다도 50개 이상의 패스를 하면서 누가 미넨의 중심인지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물론 경기 자체를 미넨이 압도하는 그림이라서 점유율도 7대3으로 상당히 앞선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김민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팀원들이 계속 김민재에게 공을 주지 않았겠죠. 김민재가 157개의 패스를 성공시켰다는 건 반대로 말해서 동료들이 김민재를 향해서 그보다 많은 횟수의 패스를 해줬다는 뜻입니다. 즉, 김민재는 투엘 감독의 지지뿐만 아니라 현재 미넨 선수단에서도 매우 신뢰를 받는 핵심 선수라는 걸 확실히 증명한 겁니다. 분명 얼마 전 미넨의 레전드 마테우스가 나폴리 시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김민재가 아쉽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을 김민재가 들었는지는 몰라도 나폴리 때도 하지 않던 패스 157개를 뿌리면서 어나더 레벨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실까봐 참고로 토트넘과 루턴타운의 기록을 보자면, 당시 루턴타운이 토트넘을 상대로 홈경기에서 총 170개의 패스밖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재 혼자 157개 패스를 성공시켰는데, 한 명 빠진 토트넘을 상대로 자기들 홈에서 루턴타운 11명이 170개의 패스를 했다니까요. 네, 결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박 사건인 거죠. 게다가 김민재는 수비수의 본분인 수비까지 패스 못지 않게 엄청나게 잘해버렸습니다. 7번의 공중볼 경합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공중볼 경합 승률 100%를 찍었죠. 여기에 가로채기 4번까지 더해서 완전히 프라이부르크의 공격을 꽁꽁 묶었습니다. 오른쪽 윙어로 나선 코망이 멀티골을 넣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어느 정도 가져가긴 했지만, 애초에 이런 압도적인 경기에서 수비수가 주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김민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인 90미닛의 독일판은 김민재를 리그 7라운드 베스트 멤버로 뽑으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두는 동안 김민재는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김민재는 지상볼 경합에서 82%로 승리했고 공중볼 경합에선 100% 승리였다. 또한 181번의 볼터치와
92%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다라면서 김민재가 공수 양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2주의 팀 멤버로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독일의 스폭스 역시 김민재는 뮌헨에서 가장 많은 볼터치와 패스를 기록했다. 김민재는 후반 4분 페널티 박스에서 필립과의 중요한 결투에서 승리하면서 팬들을 열광적으로 환호하게 만들었다라면서 김민재의 활약을 주목하는 모습이었죠. 이 매체가 언급한 장면이 완전 하이라이트였는데 후반 48분경 프라이부르크의 침투 패스가 뛰어들어가는 필립에게 연결됐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필립은 김민재를 제치려고 왼쪽으로 공을 길게 차고 돌파를 시도했는데 김민재가 그보다 훨씬 빠른 스피드로 미리 자리를 잡고 적극적인 몸싸움을 걸면서 선수를 아예 잡아뜨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때 김민재는 관중들을 향해서 괴물 같은 포효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중계진이 클로즈업을 안 해줬는데 정말 임팩트 쩔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홈 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반대로 프라이부르크 선수는 절망했죠. 얼마 전 일본 선수를 상대로도 벽을 느끼게 하면서 아주 절망에 빠뜨렸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철벽 같은 수비력으로 상대 선수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대표 축구 매체인 키커지에서도 당연하다는 듯 베스트 11에 선정하면서 이미 분데스리가 최고 수비수가 된 듯합니다. 다만 독일의 빌트에서는 이해할 수 없게 김민재에게 매우 평점을 짜게 줬는데 독일에서는 1점이 가장 높은 평점인데 김민재에게 3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2골을 넣은 코만과 1골을 넣은 사네가 최고 평점인 1점을 받은 건 뭐 이해한다 쳐도 슈팅 4개에 유효슈팅이 하나도 없는 케인이 김민재보다 높은 2점을 받았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평가입니다. 패스도 35개 시도해서 28개 성공으로 김민재와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었고 총 9번의 볼 경합에서 2번밖에 이기지 못해서 경합 승률도 22%밖에 안 되거든요. 독일 현지 팬들조차 평점이 이상하다면서 프라이부르크에서 매긴 점수 아니냐면서 매우 의아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리 수비수가 평점을 받기 힘들다지만 기본적으로 무실점 승리를 이끈 데다가 157개 패스를 하고 공중볼 경합 100%인 김민재에게 케인보다 낮은 평점을 준 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죠. 김민재는 최소한 2점이야. 케인이나 고레츠카보다는 높아야 정상이지. 김민재가 3점이라고? 이거 사기꾼 아니야? 수비수가 공격수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김민재 3점은 어이가 없는 수준이다. 케인 2점에 김민재 3점은 어떻게 봐도 차별이다. 무실점으로 승리한 경기에서 센터백 2명이 모두 3점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 평가 기준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최고의 활약을 펼친 김민재에게 평점 3점은 너무 박한 평가라는 게 현재 반응이고 빌트만 유독 이상하게 평점을 준 걸 빼면 대부분의 매체들이 2주의 팀 멤버로 김민재를 꼽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김민재 이런 활약을 몇 년 동안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러기 전에 정말 혹사 확실한 것 같은데 정말 부상 조심. 제발 김민재와 손흥민 모두 다치지 말고 올 시즌이 끝날 때 트로피 1개씩 들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